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시사 다음 주제는요. 자, 국제외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외교와 북한 안보 이렇게 두 개 부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국제외교는 5개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축구장 참사가 발생했어요. 자, 사람들 난동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어디였을까요? 상당히 지금 국제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동 참사죠. 자, 그 다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새로운 전환이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요. 자, 러시아의 예비군 30만 명을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얘기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이 전쟁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전황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첫 극우 여성 총리가 탄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탈리아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탈리아. 자, 영국에 이어서 지금 이탈리아도 여성 총리가 나왔고요. 자, 극우 총리, 파시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파시즘을 대표하는 그런 이탈리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서 탈세계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자국 중심주의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상당히 높게 올리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3번 연속으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국제 소식이 있죠. 이란에서 나타난 건데요. 히잡. 여성들 히잡을 쓰는데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한 여성이 경찰에 구금되고 결국 의문사로 이제 판명 나면서 이 히잡에 대한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국제외교 중요한 뉴스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동 참사입니다. 131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애도의 지금 물결이 일고 있죠. 촛불 켜놓고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체류탄이 터지자 축구장 출입구에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칸주루안 축구장에서 대규모 참사였는데요. 자, 홈팀인 아레나 FC하고 원정팀인 이 수바라야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원정팀이 3대2로 이기면서 홈팀들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홈팬들이 축구장에 난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축구장으로 난입하니까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류탄을 발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관중들이 겁에 질리겠죠. 경기장을 빠져나가려고 출입구로 몰렸는데 출입구 너무 좁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31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자,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 진압을 할 때 체류탄을 발사한 것은 문제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규정에도요.
총포류나 체류탄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류탄 때문에 사람들이 출입구에 몰려서 압사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축구장 참사입니다. 전 세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었죠. 1964년 페루 리마 국립경기장에 있었던 게 가장 큰 피해였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로 이제 가는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한 어두운 표정이죠. 침울한 표정의 러시아 병사들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승전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동쪽 지역에 잃었던 영토들을 지금 많이 탈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황을 뒤집고자 지금 푸틴 대통령이요.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부분 동원령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엄청나게 또 3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용 보니까 자, 급반전된 전황을 뒤집으려고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 그래서 이를 발령했다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특수 군사작전이다. 전쟁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동원령을 발령했다는 것은 이제 특수 군사작전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는 한편 또 우크라이나에 점령했던 점령지 4곳에 대해서는 병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9월 30일 날 병합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 주민투표가 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비밀투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뭐 군인들을 눈앞에 두고 군인들 앞에서 투표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하면 바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 투표이기 때문에 보면은 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87%에서 99%까지 찬성률을 보인 투표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찬성률이죠. 자, 4곳에서 이런 투표를 했었는데 보면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남부의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 4군데에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4군데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15% 정도 되는 규모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투표를 통해서 합병을 결정했는데요. 러시아는 합병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해당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투표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병합지에 대해서 투표한 거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전쟁 자체도 불법적인 무력 침공이고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이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에서 첫 극우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자, 멜로니 총리예요. 멜로니 총리 내용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의 대표 조르자 멜로니 총리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요. 극우 정당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한 당이 아니라 연합으로 했죠. 그래서 자, 극우 정당 중심의 우파가 승리했다. 거기에 대표적인 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의 대표가 멜로니 총리죠. 자, 민주당은요.
선거를 이제 실패했는데 세력 규합에 실패하면서 우파 연합의 집권을 막지 못했다. 선거 패배를 인정했고요. 당선된 이제 멜로니 총리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나갈 거냐? 우리도 독일처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EU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라면서 이탈리아도 그런 자국, 국익 수호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점차 자국 중심, 탈세계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이네요. 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3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로 인해서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도 0.75bp 인상했다. 환율도 결국 1,400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금리 보니까 미국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밴드로 움직이죠. 그래서 기존에 2.25에서 2.5%였는데 이번에 올리면서 3에서 3.25%로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금리가 높죠.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3%인데 3에서 3.25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FOMC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로 결심했고 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향후에 경제 성장이 낮게 지속되더라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겠다. 지금 그래서 물가 상승률 2%대, 현재 지금 8, 9%대에서 2%대까지 낮아진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미국의 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긴 쉽지 않겠죠. 한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또 한 번 크게 올리면서요. 달러 가치 상승, 즉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도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요. 중동 이란이네요. 이란. 여기 보니까 히잡을 쓴 여성의 모습이 보이죠? 이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를 빌미로 해서 경찰에 끌려가서 의문사 당한 히잡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시위가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란 시위가 전 세계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22세의 여성 마흐샤 아미니 라는 여성이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뒤 의문사 당했고요. 이란 전역에 80여 개, 테헤란 등 8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여성, 생명, 자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 속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서 불에 태우는 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로 인해서 최소 41명이 숨졌다. 더 숨졌겠죠. 그죠?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금쯤이면 수백 명을 넘어서 수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위가 지금 격화되면서요. 정권 퇴진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이란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주요 나라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란 대사관으로 이런 나라들의 이란 대사관으로 진입하면서 이게 점차 폭력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란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외교 정리하고요.
다음 파트는 북한 안보와 관련된 소재입니다.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금 상당히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었는데 낙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게 북한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하나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주 빈번하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아마 7차 핵실험을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그로 인한 우리 군의 대응 중에 낙탄 사고가 일어난 얘기입니다. 자,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쏘고 있어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보면은 12일 사이에 6차례나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방위성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대피 경보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자, 한 12일 사이에 6차례나 미사일 쏘고 일본까지 미사일이 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무2 미사일이 잘못된 곳으로 발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도 했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 10월 5일 날 우리가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는데 이 현무2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동해가 아니라 반대쪽인 우리나라 강릉 골프장에, 군부대 골프장에 포탄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발표도 상당히 늦었고 무마하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대통령실에서 했던 얘기인데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발포가 7차 핵실험을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은요, 대통령실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데 대해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핵실험까지 일어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더 커지겠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북한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도 생기고 있고 그 외에 중국도 지금 대만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갈등,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게 좀 해결이 나거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문화 미디어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